모든 만남은 전생에서의 500번의 인연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그런즉 그대 앞에 있는 모든 이는 소중한 인연이니 한 번의 만남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이와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들입니다. 특히 가족, 배우자, 친구와 같이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는 이들과의 인연은 더욱 특별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움으로서만 풀리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할 때 발생합니다. 부처님은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직 자비와 이해를 통해서만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인연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인연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이는 원인을, 연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모든 현상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모여 발생하며 인간관계 역시 무수한 인과 연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무수한 원인과 현재의 조건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계는 깊은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임을 가르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반응을 만들어내고 그 반응이 다시 나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순환적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관계의 문제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공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정된 나나 너라는 개념에 집착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공의 지혜를 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방을 단정짓거나 판단하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만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사람이야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소통과 깊은 관계는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백, 수천 명의 친구를 가질 수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양보다는 질, 넓이보다는 깊이를 추구하는 관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짧은 메시지의 교환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정한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과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관계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성취나 개인적 성공이 아닌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식적으로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민 38세과 지훈 40세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의 반복과 소통의 부재로 점차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특히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부부만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도 단순한 일상 정보의 교환에 그쳤습니다. 위기는 지훈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진 지훈은 집에서도 예민해졌고 수미는 이러한 지훈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각자의 어려움만 강조하며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불교 명상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불교의 관계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과 지훈이 배운 첫 번째 실천법은 알아차림의 대화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판단 없이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인식한 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훈이 늦게 귀가했을 때, 기존에는 수민이 또 늦게 와서 아이들은 얼굴도 못 보고 잤잖아 라고 비난하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의 대화를 배운 후에는 당신이 늦게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 나는 아이들이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껴 걱정돼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어적인 반응 대신 진정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훈도 자신의 상황을 더 솔직하게 공유하게 되었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민과 지훈이 배운 것은 자비로운 수용의 자세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수민은 지훈이 집안일에 소홀한 점에 항상 불만이 있었고, 지훈은 수민이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면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수용을 실천하면서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은 수민이의 세심함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고, 수민은 지훈이의 여유로운 성격이 가족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실천한 것은 함께하는 명상이었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짧은 명상은 그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명상 후에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가 이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졌습니다. 6개월간의 꾸준한 실천 끝에 수민과 지훈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갈등을 다루는 더 건강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깊어졌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전에는 수민이가 내 삶의 당연한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새롭게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수민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지훈이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의 노력과 사랑이 보여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자신도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의 실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7가지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일상에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음 챙김 듣기. 진정한 경청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그 사람의 말, 감정,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할 때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않고 들으세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라고 시작하여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표정과 몸짓을 보여주세요. 2. 자비로운 말하기.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진실하고 유익하며 친절한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를 깊게 할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를 자문해 보세요. 나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비난 대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매일 최소 한 번은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의 말을 전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잠시 멈추고 호흡한 후 말하세요. 3. 베풀매 실천. 베풀문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시간, 관심, 이해, 용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풀물 통해 우리는 관계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서로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상대방의 필요와 선호를 기억하고 존중하세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온전한 시간을 내어주세요. 베풀 때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4. 용서와 화해.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오해는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느냐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의 갈등이나 불편했던 상황을 되돌아보고 용서의 마음을 내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실수에 계속 집착하지 마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5. 감사의 수행. 감사는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감사의 마음은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관계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작성하며 특히 관계에서 감사한 점을 기록하세요. 상대방의 노력과 배려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울 점과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세요. 6. 알아차림의 관계. 알아차림은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관계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반복되는 부정적 패턴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세요. 그 감정이 격해질 때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매일 최소 5분간 관계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7. 함께 성장하기.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계도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함께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독서 모임, 명상 수업, 자원봉사. 서로의 개인적 성장 목표를 존중하고 지지하세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배우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 관계 자체를 하나의 수행과 배움의 길로 여기세요. 이 명상은 특별히 중요한 인연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1.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2. 당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3. 각 사람과의 인연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배움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4. 그 인연이 없었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세요. 5.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6. 앞으로 어떻게 그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지 의도를 세우세요.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더 깊은 감사와 연결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도전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관계의 많은 고통은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가르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강요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비로운 관계는 자신을 희생하거나 무조건 양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필요도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 잡힌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 지속되고 어떤 관계는 짧은 시간 동안만 이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저항하기보다 각 단계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특히 이별이나 상실의 경우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 관계에서 배운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 영향과 배움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이 항상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친구나 동료와 가능한 경우 실제 만남을 가져보세요. 화상 통화를 활용하여 더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세요. 디지털 메시지보다 목소리를 통한 소통 전화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손글씨 편지나 카드를 보내보세요. 소셜미디어는 도구일 뿐,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팔로우하는 계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진정한 영감과 연결을 주는 계정만 남기세요. 비교와 질투를 유발하는 콘텐츠는
과감히 차단하세요. 좋아요나 짧은 댓글보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직접 메시지를 더 활용하세요. 온라인에서의 소통도 진정성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세요. 삶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연이 있습니다. 각각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불교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족 관계를 특별한 업의 연결로 봅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특정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 특히 어려운 관계는 중요한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기보다 그 안에서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세요.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자녀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세요. 가족의 과거 행동에 대한 원망보다 현재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성장 과정을 존중하세요. 불교에서는 건강한 사랑을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자유로운 관계로 봅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되 개인의 성장과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세요. 서로의 개인 공간과 성장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갈등이 생길 때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기대와 반응을 살펴보세요. 매일 작은 친절과 감사를 표현하며 관계를 가꾸세요. 불교에서는 좋은 친구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숫자가 아닌 깊이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친구 관계가 드러남을 기억하고 그런 때에 더욱 서로를 지지하세요. 많은 현대인들이 직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 관계에서도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상사, 부하 직원 모두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하세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비교보다는 상호 성장을 추구하세요. 직장 내 갈등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 해결의 기회로 보세요.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관계와 배움에도 가치를 두세요. 불교 전통에서 스승선사, 과 제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삶의 지혜와 깨달음의 전수를 의미합니다. 삶의 스승을 찾고 그들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동시에 맹목적 추종이 아닌 비판적 사고와 질문을 통해 가르침을 내면화하세요. 자신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배움을 나누세요. 모든 관계, 모든 상황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관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일상적인 만남과 접촉이 제한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무상 가르침처럼 모든 것이 변화하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이 시기는 현재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일깨웠습니다. 팬데믹 동안 디지털 연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화상 통화, 온라인 모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연결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스크린을 통한 소통은 직접적인 만남의 따뜻함과 깊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관계의 보조도구로 활용하되 가능한 한 직접적인 대면, 소통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팬데믹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연기 가르침을 강력하게 상기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과 행동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이는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공동체적 사고로의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지혜의 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관계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소중한 책임입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닌 자비와 지혜의 가치를 가르치세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세요. 아이들의 질문과 호기심을 존중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세대 간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기회를 만드세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스승, 제자,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들까지 모든 만남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합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이러한 인연의 소중함을 놓치기 쉽지만 잠시 멈추어 주변의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상대방을 진정으로 만나고 자비와 지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 끊임없는 수행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도전적이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행복과 평화,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와 지혜로 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